이슈토크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관심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부산은 미래통합당이 15석의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보수 진영에 힘이 실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달라진 부산 정치 지형 속에서 지역의 주요 현안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한세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4.15 총선이 끝이 나고 지역의 일꾼들이 열심히 일할 시간만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번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 3석 가져갔고요. 미래통합당이 15석을 가져가면서 20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줄었고 미래통합당은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산 지역의 지역 현안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방향이 어떻게 될지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떨까요? 지역 현안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의석수에 따라서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특히 이제 커다란 어떤 현안들, 부산시장에서 이제 크게 이제 어떤 다루고 있는 공항이라든가 공항 건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공공기관 유치 또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국회 차원에서 특히 지역 출신의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 시장이 어떤 총선 전에 이제 막 김해 신공항 같은 경우에요. 네. 적정성의 어떤 결과를 빨리 나왔으면 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게 이제 상당히 좀 지연됐고 코로나에 묻혔죠.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뭐 총선에서 우군 역할을 했던 의원들이 이제 반 이상 줄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굵직굵직한 그런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을까, 이제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먼저 시장이었던 그 서병수 이번에 당선됐죠. 네. 당선 같은 경우에 이런 동남권 신공항 이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건 상당히 좀 경계했거든요. 상당히 이제 입장이 좀 갈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서 전 시장은 이제 상당히 두 가지 입장을 갖췄습니다. 일단 김해 신공항을 확장시키면서 궁극적으로 가덕도를 이제 찬성했거든요. 네. 근데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입장이 좀 차이가 있어서 오 시장이 제대로 이런 현안을 마음대로 해나갈까 상당히 좀 어렵고, 특히 이제 국책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국비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는데 이 상당히 좀 예산 조달에서 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다만 그 정무 라인 쪽에서 좀 역할을 이런 기회에 정치적인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잘해서 초반에 좀 약간 불미스러운 잡음들을 좀 해소시키는 그런 쪽으로 작용하면 참 바람직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번 4.15 총선 같은 경우 사실 말도 많고 탈도 좀 많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제 시장이 되면 좀 다들 한 마음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추진됐던 사업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같은 경우에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번 선거 결과로 의석수가 좀 줄어들면서 추진 동력을 좀 잃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교수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이제 동남권 신공항이 이제 역점 어떤 국정 사업으로 추진했고,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 이거를 상당히 좀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의석수가 바뀌면서 동력을 예전처럼 이렇게 좀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 야당 의원들의 어떤 입장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다만 또 이제 우려 가운데 있어서도 아마 이제 기대감 있는 거는 그 세 사람 된 사람들이 어떤 최인호, 박재호 그리고 전재수 이런 의원들이 전부 다 이제 재선으로 약간 체중을 좀 늘렸습니다. 체급을. 그래서 국회 내에서도 좀 어떤 비중 있는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이 의원들이 새로 이제 더불어 의원들이 이제 역할을 할 것인가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거돈 부산시장이 주도해왔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큰 관심은 계속 부산 지역 주민에 있어서는 가장 커다란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제 관심사고, 또 한편으로 이 야당 의원 중에서도 이제 특히 서당선님 같은 경우에 입장이 뭐 기존하고 불변합니다.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어떤
일단 검증 작업했던 거를 다시 한번 좀 계속 이어나가서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적정성 여부가 이제 확인이 돼야지만이 그다음 동력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부산 주민들은 시민들은 어떤 동남권 공항이 여망이 있으니까요. 네네.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힘을 받을 것 같긴 한데 네. 다만 역학구도 정치적인 역학구도가 이제 야당과의 어떤 관계 이런 네. 부분에서 어떻게 잘 좀 구도를 좀 이렇게 좀 진행시켜 나갈 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경부선철도 지하 사업도 또 빼놓을 수 없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민선 7기 핵심 시책이었습니다. 현재 그렇죠. 용역은 진행 중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민주당이 또 이 부분도 주력했던 사업인 그렇죠. 만큼 아무래도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예, 보십니까? 워낙 이거는 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네네. 일단 용역권만 하더라도 이제 지난 2월부터요. 35억 원의 용역비입니다. 네네. 이 타당성을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어떤 연구 결과를 내놓느냐가 이제 용역 결과가 내놓느냐가 관심사인데 일단 이게 이제 6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근데 일단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게 1조 3천억 원이 예상되는 네. 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그리고 사실 이 100년이 넘는 이 구포 사상 부산역 간의 네. 이 상당히 긴 구간인데 이 16.5km 구간을 어떻게 보면 어떤 지하화시킬 것인가 그런 도시 재생을 여기서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바람직하고요. 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네네. 그게 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문제고요. 네. 그래서 일단 2022년까지 기본 계획을 설계하고 23년에 실사를 거쳐서 네. 2024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게 착공이 제대로 된다면 2028년인가요? 그때 이제 이게 어떤 지하 사업이 마무리되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어떤 메가 프로젝트이긴 한데 네. 여기서 민주당이 어떤 계속 예전에 가졌던 그런 어떤 탄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이것이 기존의 어떤 통합당의 이현승 의원이 생각하는 어떤 그 재배치, 철도 관련된 시설 네네. 이런 부분하고 상당히 좀 어떤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예. 또 엇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어떻게 좀 이렇게 어떤 조화를 이룰 것인가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이 상임위 배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네네. 여기서 이 새로 당선된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있어서 이제 필요하고요.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돈입니다. 네. 특히 국비 사업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한두 푼 들어가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사실 장기에 걸친 계획이기 때문에 네네. 제대로 착수를 해서 예.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또 예산도 제대로 네. 확보를 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렇죠. 이 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6일이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이 공공기관의 이전을 또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공공기관이 이전되면 파급되는 효과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염원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부분이 사실 총선 전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선심성 공약 아니냐 뭐 이런 네. 목소리도 또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이제 1차는 이제 이루어져서 시즌 1이라고 하고 이제 이번에 이제 2차 시즌 네. 2라고 하는데 이게 공공기관 이전하는 거는 사실상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네. 1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느 정도 효과는 있거든요. 네네. 지역에 있는 청년들 일자리 좀 해소하는 데 그렇죠. 도움이 됐고요. 뭐 이제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뿌리 내려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 미치는 어떤 영향도 효과도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2차에서 이제 이해찬 대표가 직접 부산 방문해가지고 네. 공공기관 이전을 특히 이제 금융 관련된 기관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도 금융기관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10개 명단 그 가운데서도 특히 부산에는 금융 관련된 기관이 이제 10여 개 정도 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은 아주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있었던 균형 발전, 네네. 불균형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중요한 거는 어떤 내려오는 기관들이 여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어떤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에서도 여당은 여당대로, 이제 야당은 야당대로 지역을 위해서는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협조할 건 협조하고 네네. 또 견제할 건 견제할 거라고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동남권 신공항도 그렇고
이 공공기관 이전도 그렇고 어느 한쪽에 의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가리지 말고 뜻을 서로 합해서 협력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1차에서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효과를 얻었으니까 2차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마무리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파열음이 아니라 서로 균형된 어떤 네. 하모니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여야가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공기관이 이전이 추진이 된다면 지역에도 좋지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수도권에 집중된 경향이 그렇죠.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불균형을 또 해소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말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각 기초지자체별 현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진구회 같은 경우 이번 선거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부산 진구 같은 경우는 사실 철도 시설과 관련된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도시철도 유치 등의 공약들을 굉장히 후보들이 많이 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좀 해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어떤 여야 의견이 이제 서로 이제 맞고 고향 내용도 비슷합니다.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에 이것은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이제 역세권에 들어설 경우에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떤 편익 효과를 기대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면 표심을 잘 반영하는 공약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요. 그래서 이 부산시 추진에 있어서 다만 이 시정에 있어서 우선순위야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좀 맞아야 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우선순위와 좀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좀 이렇게 좀 추진 동력이 어떻게 확보될 것인가가 상당히 좀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부산시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철도 공약을 어떻게 하면 이게 시정이 반영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고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부산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제 부산 진각 같은 경우에 인프라가 좀 상당히 좀 적어요. 특히 이제 철도 이런 부분들, 지하철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그동안 어떤 좀 가장 중요한 어떤 사안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역 주민에 필요하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다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냥 말은 좋은데 실제로 이걸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경우에 자칫 그것도 이제 어떤 상징적인 추상적인 수준에 이제 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이 부산 지역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시정에 있어서도 어느 연관관계에 있는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예산 부분이 좀 약간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서 아마 당장 추진하는 데는 좀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지만 어쨌든 첫 시작 스타트를 끊는 게 또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부산에서 사실 해운대 지역이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뭐 현안 또 해결 과제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이번에 부산 해운대에서 당선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내세운 공약이 글로벌 교육 특구 지정 및 토론 중심의 국제 바칼로레아 도입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교육이라는 것은 뭐 어느 지역에 살든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이제 이 부산 지역에 이걸 내들었는데 좀 고향 내용이 상당히 교육 부분이고 어떤 구체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뭐 큰 공약은 아니기 때문에 자잘한 그런 부분이랄 수 있어서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요. 각 후보별로 이제 우선 공약에서 제시해달라고 했을 때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걸 제시했는데 예산에 대한 명시적인 어떤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예산 자체에 대한 언급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실현할 건지 물론 이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은 예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요. 근데 어느 예산이든 이 특구 지정한다는 거 이럴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다만 좀 이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이제 특수 목적고를 지금 축소하는 분위기인데 과연 어떻게 그런 어떤 분위기를 잘 조화해 나갈지 그리고 이제 교육에 있어서 형평성 그런 부분도 이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의 어떤 센텀 부분에 있어서 하나 또 이제 중요한 과제 해운대 이제 갑이 이제 그런 부분이라면요. 해운대 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당선된 김매애 당선인하고 이전에 윤준호 후보 간의
어떤 공약이 비슷한 게 센텀 2지구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네네네. 사실 부산도 이제 전통적인 산업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중심이 돼 있어서 네. 흔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전개되면서요. 거기에 맞는 첨단 산업 부분의 어떤 단지 조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어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린벨트를 어떻게 해제시킬 것인가.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또 김미애 당선인이 여기에 그 산업단지 조성으로 농산물 시장이나 화훼단지를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또 제시하지 못해서 네네. 거기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부산시 특히 해운대에 있어서 고질적인 어떤 교통 문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좀 해소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어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거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수단들이 명시적으로 좀 이렇게 좀 제시되지 못한 부분이 앞으로 이제 당선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좀 정교화시켜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데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운대 갑과 을 모두 공약은 내놨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나 예산 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 점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해운대 내에서는 사실 지역도 못 좁은데 네네. 그 내에서의 격차가 또 있습니다. 네네. 동서 격차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현안으로서 좀 잘 해결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반송은 네. 좀 약간 좀 재래, 약간 발전이 좀 늦은 부분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하면 동서 격차를 좀 해결할 것인가도 해운대 가불에서 좀 해소돼야 될 어떤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일부 선거구 같은 경우는 뭐 지역 현안 공약하는데 너무 소홀했다. 네, 자문도 많았고요. 일단 네, 공천 그렇죠.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네. 금정구 지역의 수건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금정구 같은 경우에 그 더불어민주당 박무성 후보랑 미래통합당 백종원 이제 당선자인데요. 네. 공약 내용이 좀 그 공통적으로 매니페스토에서 평가 보면은 네. 상당히 좀 미흡하다라는 평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떤 구체적인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시해놨어요. 그래서 뭐 달리 표현하면은 이런 거는 구청 단위에서 구청장의 역량으로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 뭐 그런 성격이. 예컨대 이제 백종원 당선자 대표 경우하고요. 네. 지하철 역사 내에 영유아 시설을 설치한다는 거. 뭐 사실 뭐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현실적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공약으로서는 좀 약간 그래도 좀 어떤 레벨이 조금 어떤 너무 지역 어떤 중심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지역 구청 단위에서 해소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서 좀 약간 지역 현안이면서도 국가 발전과 연계되는 특히 이제 약간 좀 어떤 지역의 현안 오래된 그런 거를 해결하면 더 좀 어떻게 보면 가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또 가볍다는 측면이요. 그리고 이제 금정구에서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맞습니다. 여기 대해서 좀 하는 명쾌한 실마리가 이번에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금정 지역 주민의 어떤 상실감이 좀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국회의원들은 이제 국정에 책임진 그런 개인이 하나의 기관입니다. 근데 국가 이익에 가장 초점을 맞추대요. 그래도 자기가 지역 주민의 의사를 통해서 당선된 분이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하고도 좀 상당히 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부탁을 한 가지만 드린다면 당략을 벗어나서 여야군요. 진짜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에 연계된 그러한 일들을 좀 소신 있고 책임 있게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도 얻을 수 있고요. 지난 19대, 20대는 그야말로 식물국회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아주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했거든요. 근데 이번 국회에서는 좀 책임감 있게 소신 있게 좀 그래서 당론도 벗어나서 지역 발전과 국익이라면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용기 있는 좀 의원이 좀 우리 부산 지역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교수님과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할 시간들만 남았는데요. 당 차원의 대립을 떠나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열심히 발로 뛰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